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스프레드시트 일반도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한두 개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내 기억 속에 하나 더 추가해 놓으면 되는 거고, 너무 당황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중 아래 그림에서 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변경 내용 해가지고 시트 보호, 통합문서 보호, 통합문서 공유, 통합문서 보호와 공유, 범위 편집 허용, 변경 내용 추적 이런 애들이 있네요. 자, 우선은 시트 보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쉘의 선택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쉘의 선택만 가능하고 시트를 보호하면은요. 시트 보호 시 특정 쉘의 내용만 수정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이거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자, 할 수 있고 하려면 쉘 서식에서 잠금 설정을 해제한대요. 자, 통합문서 보호를 설정하면 포함된 차트, 도형 등의 그래픽 개체를 변경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통합문서 보호를 설정하면 포함된 차트, 도형 등의 그래픽 개체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이쪽에 가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차트를 하나 좀 추가해 볼게요. 여기 시트 이거 올려드릴 건데 데이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죠? 이렇게 놓고 차트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검토해서 자, 여기에서 통합문서 보호 그래서 구조 및 창 보호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구조 1, 2, 3, 4 넣어 놓고 다시 한번 1, 2, 3, 4 넣어주고 했을 경우에 뭐 차트를 변경한다거나 이런 게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한번 해보죠. 차트 종류 변경 자, 다 되네요. 그죠? 보호를 하더라도 안에 있는 개체들은 우리가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 됐고요. 범위 편집 허용을 이용하면 보호된 워크시트에서 특정 사용자가 범위를 편집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보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중 자동 필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 필터를 적용하면 지정한 조건에 맞는 행만 표시되고 나머지 행은 숨겨지고 그 다음에 필터리 된 데이터는 다시 정렬하거나 이동하지 않고 복사찾기 편집 인쇄를 할 수가 있대요. 그럼 우리 자동 필터를 하게 되면 행이 숨겨지는 거잖아요. 원하는 애들만 남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행이 숨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상위 10은 자동 필터는 숫자 데이터 필드에만 설정 가능하고 맞아요. 텍스트 데이터에는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상위 10이라고 하는 건 크기의 대소 구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겠죠. 자 한열에 숫자 입력이 5개고요. 숫자가 5개.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이 3개인 경우 자동 필터에는 쉘의 개수가 적은 텍스트 필터 명령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먼저 출제됐던 내용이죠. 많이 있는 애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한열에 숫자가 많다 그러면 숫자 필터가 표시가 된다는 거. 이게 작년 기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날짜 데이터는 연, 월, 일을 계층별로 그룹화되어 계층에서 상위 수준을 선택하거나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수준 아래에 중첩된 날짜가 모두 선택되거나 선택 취소가 된대요. 그래서 요 문제 요거 이제 자주 출제됐던 거고 이게 아마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나온 거니까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는 형식에 대한 필터가 나오게 된다는 거. 자, 다음 중 쉘 서식 대화 상자에서 맞춤 탭에서 텍스트 방향에서 설정할 수 없는 항목이래요. 자, 어떤 거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쉘 서식을 한번 줘보죠. 마우스 오른쪽 쉘 서식 들어가서 맞춤에 갔을 때 텍스트 방향이죠. 그래서 텍스트 방향대로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얘네인데 이걸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색깔을 좀 칠해 놓고요. 구분을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입력하는 게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 쉘 서식 그 다음에 얘를 텍스트 방향대로가 아닌 왼쪽에서 오른쪽 하나는 이렇게 해놓고요. 또 한쪽은 여기에서 우리 맞춤해서 왼쪽에서 오른쪽 반대인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텍스트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 다 제대로 들어가죠. 자, 이쪽으로 갔을 때 보세요. 좀 다르죠? 순서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입력되는 결과는 같은데 그래서 얘네가 정확하게 어떤 기능인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단순하게 여기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종류가 어떤 게 있느냐. 여기서 맞춤해서 나와 있는 게 텍스트 방향대로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과감히 버려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텍스트 방향대로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한번 출제됐으니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자, 아래 시트에서 표 1에 할인율을 적용한 할인가를 이용해서 표 2의 각 정가에 해당하는 할인가를 계산하고자 한다. 다음 중에 이때 적합한 데이터 도구는 그랬어요.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할인 금액이 있고요.
여기에서 정가가 있어요. 10,000원이고 할인율은 5%고 내가 살 수 있는 거는 9,500원이에요. 여기 할인 금액표가 있어가지고 정가가 달라질 때마다 내가 지금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하는 거 뭘로 하면 돼요? 데이터 표. 그죠? 우리 직접 한번 해보죠. 뭐 25번에 있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자, 여기에 정가에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실제 그 결과값을 가져와야 되겠죠. 얘네가 이제 정가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우리 할인가니까. 그래서 는 하고 얘를 갖다가 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범위를 잡고 여기에서 데이터 표 찍어주시고요. 우리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정가가 지금 D열에 들어있어요. D열. 그죠? 그래서 정가는 행 입력셀이 아니라 열 입력셀에 정가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행 같은 경우에는 이 행에는 지금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크기가 변화하는 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는 비워놓습니다. 시험지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우리가 할인된 금액에 대한 것을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문제는 쉽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5번이에요. 다음 중 엑셀과 액세스 간의 데이터 교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이래요. 자, 엑셀 통합 문서를 열 때 액세스 데이터를 연결하려면 보안센터 표시줄을 사용하거나 통합 문서를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둠으로써 데이터 연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대요. 그래서 외부 데이터 사용할 때는요, 엑셀 옵션에 가가지고 우리 이쪽에 보시면은 보안센터 있잖아요. 그래서 보안센터 설정에 가서 메시지 표시줄에서 차단된 내용에서 표시를 해제를 안 하게 되면 표시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외부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모두 사용 안 함 이렇게 눌러주거나 하면 안 되겠고, 여기서 모두 연결을 해줘야만이 별도의 메시지가 표시 안 되고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사실은 뭐 실기에서도 사용이 안 되고 그냥 단순하게 옵션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엑셀을 딱 열었을 때 여기에 이제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노란색으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탭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이용하면 액세스 원본 데이터와 동기화할 수 있대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우선 데이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원본,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이렇게 해가지고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여기에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바탕화면에다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제가 올려드린 소스 압축 풀어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이름 밑에 보면 데스크탑 안에 데스크탑이죠. 데스크탑 아래에 이제 폴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 이름이 다르겠죠. 저는 캄타즈하고. 아니면 뭐 C 드라이브 루트에 갖다 놓으셔도 되고, 못 찾겠으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유저에 여기에서 캠타즈아의 데스크탑에 들어가 보면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필드들을 갖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필요한 애들 갖다 넣어서 추가할 수가 있고, 또 다음 눌러주고 여기서 조건을 넣어줄 수도 있고 정렬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또 다음 눌러주고 마침을 눌러서 여기에서 우리가 A 원셀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외부 데이터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액세스 파일에 대한 테이블에 내가 원하는 값을 가져다가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엑셀의 외부 데이터 가지고 기능을 이용을 하면 액세스 파일의 특정 테이블만 선택해서 좀 아까 우리 보셨죠? 가져올 수 있다는 거고, 자, 엑셀의 데이터 탭의 연결 그룹에서 속성을 클릭하면 기존 액세스 파일의 연결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좀 되게 까다롭고 처음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연결 그룹에서 연결을 눌러야지 얘네를 할 수가 있고요. 속성을 누르면 우리가 쿼리를 편집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구분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에서 연결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얘네를 제거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밑에 있는 속성을 누르게 되면 쿼리 편집이 돼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찍고요. 데이터에 가서 여기서 연결을 눌러보시면 지금 우리 연결되어 있는 이놈 있죠? 얘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할 수도 있고요. 문제 나온 대로 속성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이 손 모양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눌러서 정의 쪽에 가면은요. 우리 가지고 온 쿼리를 편집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근데 여기서는 그냥 변경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기에 가면 요걸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실수했을 때. 그래서 여기에는 뭐라고요? 연결 그룹에서 연결을 클릭하면 기존 액세스 파일에 연결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26번이에요. 다음 중 바닥글 영역에서 페이지 번호를 인쇄하도록 설정된 여러 개의 시트를 출력하면서 전체 출력물의 페이지 번호가 일련 번호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페이지 번호를 인쇄를 하는데 여러 개 시트를 출력한대요. 그래서 첫 번째 시트는 1페이지, 두 번째는 2페이지, 세 번째는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트 하나에서 나올 때는 1, 2페이지가 쪼개지는데 시트로 쪼개지면서도
우리가 인쇄가 번호가 1년 번호가 나올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인쇄 대화 상자에서 인쇄 대상을 전체 통합 문서로 선택해서 한대요. 인쇄 대화 상자에서 인쇄 미리 보기 인쇄해서 보시면은 범위를 여기에서 선택한 시트가 아니라 전체 통합 문서 이렇게 하면 된대요. 이렇게 하면 다 나온대요. 자, 다음에 쭉 올라가서 보면은요, 전체 시트를 그룹으로 설정한 다음에 한대요. 그래서 내가 인쇄하고자 하는 부분을 범위를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여기에서 인쇄 미리 보기 해가지고 인쇄 눌러서 여기 선택한 시트 이렇게 해주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번 한번 또 볼게요. 자, 각 시트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일련 번호로 출력을 선택한 후 인쇄한대요. 각 시트의 페이지 설정에서 여기에 시트에서 인쇄 미리 보기 해가지고 페이지 설정에 가서 여기에서 뭐요? 일련 번호요? 일련 번호라는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련 번호라고 하는 옵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죠. 각 시트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시작 페이지 번호를 일련 번호에 맞게 설정한 후에 인쇄한다. 각 시트에서 자, 여기 페이지 설정에서 페이지에 가서 각각 시트마다 여기 자동으로 돼 있는데 뭐 1번 시트는 1번, 2번 시트는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변경을 해서 해준대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옵션 자체가 없어요. 됐죠? 자, 27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수식이 뒷섬 A1에서 D7, 그 다음에 4열, 네 번째 열이네요. 자, 얘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A1에서 D7, A1에서 D7 여기까지 범위에서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바로 2, 4분기에 대한 여기에서 합계를 계산하는데 조건이 B1에서 B2래요. B1에서 B2. 즉 영업 일부인 애들의 2, 4분기의 합계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영업 일부 요 녀석이고요. 다음에 또 요 녀석. 그 다음에 요 녀석. 이렇게 세 개네요. 그래서 15 더하기 20 더하기 20 이렇게 하게 되면 55가 나오게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가운데에 우리 열 번호를 줄 수도 있다. 아니면은 여기서 D1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였고요. 굉장히 커말 2급에도 안 나올 만한 쉬운 문제였고요. 자, 텍스트 파일의 데이터를 워크시트로 가져올 때 사용하는 텍스트 마법사에서 각 필드의 열 넓이, 열 구분선을 지정하는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열 구분선이라 그랬습니다. 앞 단계에서 원본 데이터 형식을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한 경우 열 구분선은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구분선을 넣으려면 원하는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하고요. 열 구분선을 옮기려면 구분선을 삭제한 후 넣는 게 아니라 마우스로 드래그할 수 있죠. 구분선을 삭제하려면 구분선을 마우스로 2번 클릭하거나 오른쪽으로, 오른쪽이 아니라 맨 왼쪽으로 탁 끌어다 놔도 돼요. 그래서 28번 제가 소스가 있나 모르겠다요. 자, 28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텍스트 나누기로 한번 해볼게요. 자, 데이터에 있던가요? 여기에서 텍스트 나누기. 여기에서 구분기호를 분리함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클릭이 안 돼요. 그래서 꼭 너비가 일정함으로 체크를 해놓고 다음으로 가서 이렇게 쪼개줘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가면 안 되겠다. 요놈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지? 쟤는 쉼표가 있어가지고. 자, 쉼표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기호로 하지만 이렇게 구분기호가 없는 경우에 성하고 이름을 쪼갤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마우스로 딱 찍어서 해주고 마우스로 드래그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줄 수 있고 얘를 취소할 때는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맨 왼쪽으로 끌어놔도 이렇게 취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눌러주고 마침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쪼개질 수 있다는 거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 보셨고, 자, 다음 중 아래 프로시저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프로시저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한번 천천히 볼게요. 우선은 서브 루프 테스트, 아래 있는 애는 루프 테스트라고 하는 프로시저래요. 코드래요. 그리고 dim, K라고 하는 애가 이제 정수로 변수가 선언이 된 거고요. do while, K라고 하는 애는요, 3 미만일 때까지 반복한대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K라고 하는 애가 지금 변수 초기화가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중간에 K는 0이든 1이든 이렇게 줘야 되는데 만약에 변수 초기화가 선언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얘는 0부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3 미만, 즉 0, 1, 2까지 반복한다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와 봅니다. 자, 여기에 이제 A1 이렇게 됐고요. 자, 옵셋 해가지고 K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K가 지금 현재는 0이잖아요. 그러면 A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옵셋 해가지고 오프셋, OF만 줄게요. 옵셋 해가지고 0,1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가 10을 넣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오프셋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뛰어넘는 거죠? 얘가 행이고요. 얘가 열이란 말이에요.
그럼 A1에서 0행 1열.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 B1 쉘이 되겠네요. 그지? B1 쉘에 10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 K가 2로 증가해요. 그럼 K가 다음에 0 더하기 2가 되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아직 K가 3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A1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옵셋 들어가겠고요. 이번에는 K가 2야. 그럼 2행 1열 넘어간 곳에 10이 들어가겠죠. 그럼 A1에서 2행 증가하게 되면 몇 행이 될까요? 하나, 둘, 3행이 되겠죠. 3행. 그리고요, 열은요, 그대로 1이에요. 그래서 B열 맹에 또 10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여기서 K가 어떻게 돼요? 2가 더 더해지게 되니까 4가 되니까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끝나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보면은 옳은 것은 그랬는데 A2 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A1 쉘 아니에요. 왜? B열이니까요. 왜? 얘가 행열이잖아요. 그 다음에 B2 쉘에 10이 들어간다 아니죠. 그래서 B1하고 B3에 10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옵셋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뛰어넘는 건데 처음에는 0이었고 이 첫 번째는 얘가 행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자, 얘는 제가 소스를 넣어놓은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29번 얘를 지우고요. 자, 여기에서요, 우리 Alt F11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코드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플레이 버튼을 딱 누르시게 되면 결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플레이 버튼 딱 누르시게 되면 B1하고 B3에 10이 들어가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자, 다음에요. 자, 30번입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를 선택하여 그룹으로 설정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엑셀의 창 맨 위에 제목 표시줄에 그룹이라고 표시된대요. 자, 워크시트를 우리가 선택을 한대요. 자, 이렇게 해서 Shift 누르고 여러 개 선택하게 되면 이게 보이시는 대로 그룹으로 표시가 되네요. 자, 그룹 상태에서 도형이나 차트 등의 그래픽 개체는 삽입이 되지 않는데요. 자, 그룹 잡아놓은 상태에서 삽입 갔더니 아무것도 안 되네요. 맞아요. 자, 다음에 그룹으로 설정된 임의의 시트에 입력하거나 편집한 데이터는 그룹으로 설정된 모든 시트에 반영이 된대요. 자, 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룹을 좀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고 위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아래쪽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넣게 되면 내가 그룹 잡은 거에 얘네가 다 들어가겠죠.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에 그룹 상태에서 여러 개의 시트를 정렬 및 필터 기능, 정렬하고 필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그룹 잡고 필터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가보자. 뭐 있나, 데이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찍고 데이터에 가가지고 필터가 안 되죠. 필터라고 하는 것은 해당하는 시트에 어떤 특정 범위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시트를 여러 개로 그룹을 잡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아래 시트에서 여기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쭉 있는데요. 참고하는 배열 수식을 이용을 해서 지점별 총 대출 금액을 구했다. I2에 여기군요. 여기에 입력되는 수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선은요, 보기를 좀 보면은요, SUMIF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문제 너무 쉽다, 그죠? SUMIF는 배열 수식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얘는 조건 함수이기 때문에 배열 수식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인수도 잘못됐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둘 중에 이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합계예요. 근데, 요거만 한번 볼게요. 자, sum 하고요. 그 다음에 if 해가지고, 여기에 요 범위에 있는 것이 h2와 같으면 2를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표시한대요. 그러면 이 참인 것은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1, 뭐 참이면 1 나올 테고 아니면 0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네 합계를 내요. 그럼 이건 뭐야, 우리? 개수 계산하는 배열 수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 이 조건이 맞으면 내가 합계낼 범위인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출 금액 범위를 쭉 범위를 잡아야지 이 참인 범위에서 얘네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 해버리면은 그 값이 실제 합계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제가 예제를 넣어놓은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31번입니까? 자, 여기 있고요. 자, 얘네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는 sum, 그 다음에 뭐 if,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서 지점이니까요. 자, 이 범위 절대참조 얘와 얘가 같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1 하고요. 0을 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개수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꼭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자, if 함수 마법사 들어가 볼게요. 0, 1이 아니라 이것이 맞을 때 내가 표시할 값, 가지고 올 값 있죠?
자, 얘가 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0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2를 주게 되면 개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우리가 넣어주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제대로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배열 수식에 대한 문제는 뭐 꼭 한 문제씩 출제되고 어렵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마법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요. 어려워요, 사실은. 특히 이제 실기에 가면 저 정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필기에서 저 정도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기존에 나왔던 문제보다는 좀 쉽습니다. 왜냐, 서미프가 들어가 버렸어. 일반적으로 서미프 안 주거든요. 서미프는 아예 배열 수식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중 통합 문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공유된 통합 문서는 조건부 서식, 차트, 시나리오 등을 추가하거나 편집할 수 없다. 그랬죠? 맞아요. 분석 작업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암호로 보호된 공유 통합 문서에서 보호를 해제하여도 통합 문서의 공유 상태는 해제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암호로 공유된 경우에는요. 암호가 해제가 되면 암호로 한 이유가 뭘까요? 그걸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암호를 한 이유는 이 암호를 아는 사람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암호를 해제하면 더 이상 얘는 공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얘는 공유 상태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틀린 거고요. 공유 통합 문서를 네트워크 위치에 복사해도 다른 통합 문서와 연결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공유 통합 문서는 사용자 엑셀 버전과 관련이 있어요. 이것도 몇 번 출제된 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정의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일부만 넣어놨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중 연이율 4.5% 2년 만기로 매월 40만 원씩 저축할 경우에 복리 이자율이래요. 그죠? 이때 만기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함수식으로 옳은 것은 재무함수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매번마다 한 번씩 출제된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우리 프로시저도 매번 하나씩 출제가 되고요. 재무함수도 매번 한 번씩 출제가 되는 거예요. 통합문서도 매번 출제가 되죠. 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선은요, 얘네는 아니에요. 왜냐? 매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개월수로 나눠줘야 돼요. 1년 12로. 그 다음에 거기에 하는 기간도 마찬가지로 12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 이제 우리가 입금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40만 원이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인수거든요. 얘가 바로 타입 인수인데 이 타입 인수라고 하는 애는 어떤 걸 결정하냐면 내가 불입할 것이 투자 초냐 아니면 투자 말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 초에 입력을 하면 넣게 되면 투자 말로 보는 거고요. 매월 초에 넣게 되면 투자 초로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문제 잘 보셔야 돼요. 문제 좀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는. 자, 이때 매월 말 40만 원씩 저축한다 그랬어요. 매월 말. 그럼 말로 가야 되죠. 말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말일 경우에는 생략하고요. 일일 경우에는 초예요.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투자 주기 초를 넣을 경우에는 1을 넣고요. 0 또는 생략을 하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생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투자 주기에 해당하는 이 타입이 2번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건 처음 나온 거예요. 내가 매월 말이다 그럼 생략하는 거고요. 매월 초에 넣는다 그러면 요 놈이 맞는 거예요. 이거 나누기 12 하는 건 너무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약간 올라간 거예요. 좀 까다로워졌죠. 그래서 얘도 아마 문제를 제가 시트에 넣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수 마법사 실행해보면 우선은 4.5%고요. 연이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12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년이라고 했어요. 개월로 매월 들어가기 때문에 개월수 총 몇 번? 24번을 넣는 거고요. 40만 원을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입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1은 투자주기 초, 0은 생략 시에는 투자주기 말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문제에서 매월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생략 또는 0을 넣어주면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좀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문제가. 자, 다음에 이번에는 34번이고 차트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 차트 문제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본 문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기본 강의에 포함되는 모든 내용을 총망라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수정을 했대요. 얘가 수정 전이고 얘가 후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 차트로 변환을 했는데 변환된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걸 찾으래요. 자, 우선은 기본 가로 눈금선으로 보조 눈금선을 표시했다 그랬어요. 가로 눈금선은 이거잖아요. 자, 눈금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얘가 주 눈금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조 눈금선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소스로 제가 여기 34번 시트에 있는데요. 자, 우선은 여기에서 보조 요 레이블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축서식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보조 눈금이라고 보이시죠? 보조 눈금을 바깥쪽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조그맣게 자잘자잘하게 보조 눈금선이 나와요. 얘가 바로 보조 눈금선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보조 눈금선이 없어요. 그죠? 이쪽에 보세요. 주 눈금선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얘를 제가 밑에다가 이걸 이제 그 해설달냐고 만들어 놓은 건데 밑에다가 복사를 해서 한번 넣어 놓고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이 모양으로 가려면은 지금 보조 눈금선이든 주 눈금선이든 생략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생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조 눈금선 없음, 주 눈금선도 없음,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됐죠? 우선 첫 번째 거는 지금 틀렸어요. 생략이 된 거죠. 표시한 게 아니라 해제를 했어요. 보조 세로값 축의 눈금을 500으로 설정했다 그랬는데 우선은 보조 세로축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얘네가 주고요. 얘가 보조인데 이쪽에 보니까 눈금선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축 레이블이 없지만 뭔가 들어있단 말씀? 뭔가 있단 말씀. 그럼 얘는 지금 보조축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근데 대신에 얘네가 축값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거 봐, 값이 레이블이 없잖아. 값 레이블이 없어서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 보면 보조 세로축이 아니라 주 세로축에 보니까 요렇게 500씩 단위로 돼 있네요.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보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번에는 매출액 계열을 보조축으로 설정했다 그랬는데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매출액이 여기 회색이고요. 이 녀석이고 판매 수량이 요 아래에 있는 애들이네요.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이 문제에서 다행으로 뭐가 있냐면 이쪽에 보면 값들이 표시가 돼 있어요.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했어요. 꺾은 선형에 데이터 레이블 표시가 됐는데 얘가 980이래요. 그래서 이쪽에 쭉 보니까 여기가 980인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얘 꺾은 선형이 지금 요 밑에 있는 요 녀석이구나. 즉 판매 수량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선생님 이 보조축하고 주축하고 어떻게 얘가 판매 수량이 보조축인지 매출액이 주축인지 알 수 있나요? 예측을 해보면 되죠. 자,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250이에요, 위치가. 근데 여기를 쭉 가보니까 주축으로 가보니까 얘는 500이야. 이거는 이거에 대한 값이 아니구나. 그지? 그럼 주축이 바로 매출액에 해당하는 거고요. 주 계열이. 자, 보조축 계열이 뭐가 되는 거예요? 판매 수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잘못됐네요. 반대로 됐어요. 다음에 보조 세로값 축에 보조 세로축 값에 여기에 레이블이 지금 없음이 돼 있대요. 지금 보세요. 레이블이 없어요. 원래 이 보조축을 설정하게 되면 여기에 이런 값들 레이블이 표시가 되는데 생략이 돼 버렸어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복사한 녀석 요놈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판매 수량을 선택해서 얘를 차트 종류를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해서 우리 데이터 계열 서식, 여기에서 레이블 서식을 잘못 선택이 됐네요. 다시 한번 선택해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해가지고 데이터 계열 서식이 표시가 된 다음에 여기에서 보조축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보조축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어떻게 됐다고요? 예, 보조축의 축 레이블이 없음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완성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세로의 선이 이렇게 있네요. 이거는 뭘까? 이 가로축 있죠? 가로축 X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은 여기에 주 눈금선 추가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주 눈금선 추가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주 눈금선도 추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문제는 없지만 가로축의 주 눈금선,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표시한 것들,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이 세로축에, 주 세로축에, 이 눈금선, 주 눈금선 해제한 거, 이것까지도 여러분들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정리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중 배열 수식과 배열 상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열 수식에서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할 경우에 밸류 값이 표시가 된다. 맞죠? 배열 상수는 숫자, 논리값, 텍스트, 오류값 외에 수식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배열 상수와 배열 수식은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 상수는 상수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수식을 쓸 수 없어요. 논리, 텍스트, 오류는 넣을 수 있지만 수식은 사용할 수 없다. 배열 상수에서 다른 행의 값은 세미콜론, 다른 이거 자주 출제되는 보기죠? 꼭 기억하세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키를 누르면 중괄호 안에 우리가 배열 수식이 들어간다. 맞습니다. 예?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C1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C8까지 여기에서 C1에서 C8까지 범위에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쉘의 개수는 그랬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이게 지금 약간 회색으로 지금 보여져 있는데 요 놈이에요. 고유 또는 중복값만의 서식 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더 내려볼게요. 자, 그림이 좀 크구나. 자, 이렇게 했으면 결국은 고유 또는 중복값의 서식이 지정이 되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고유값이 아닌 중복값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중복값의 서식이 이렇게 굵게 기울인 꼴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합격이 여러 개야. 중복됐어, 중복됐어. 얘네 서식 들어가겠고요. 합격, 중복됐어, 중복됐어. 그래서 자, 그러면 총 몇 개가 되겠어요? 한번 세어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 24. 그래서 14개의 서식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한번 제가 미리 입력해놨으니까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잡고 홈에서 우리 조건부 서식을 세규칙해서 준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에는 우리가 수식을 이용한 것만 나왔는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얘네들도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유 또는 중복값만 서식 지적해가지고 중복을 해주고 서식에서 글꼴을 굵은 기울임꼴을 설정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중복된 애들이 다 나오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또 한번 지워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다른 옵션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새 규칙 눌러서 쉘 값을 기준으로 모든 쉘의 서식을 지정한대요. 그래서 최소 값에다가 지정을 하는 거고 최대 값에다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조가 뭐 3가지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네가 옵션이 하나 더 늘어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데이터 막대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최대값 혹은 숫자 백분율 이런 애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을 포함하는 쉘만 지정 이렇게 됐는데 이 해당하는 범위 예를 들면 숫자에서 90점에서 100점까지만 이런 거 넣을 때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죠. 자, 상위 하위 같은 경우에는 상위 뭐 10등까지 혹은 10% 이내 이렇게 얘네들을 할 수가 있겠고 평균보다 크거나 작은 값만 서식 지정할 수도 있고요. 자, 고유값 좀 아까 봤고 수식은 우리 뭐 아주 자주 나오는 애들이었죠. 그래서 이 위에 나와 있는 얘네 옵션들도 이제 출제하겠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수식만 나왔었죠. 근데 이제 위에 나오는 얘네들도 이제 출제가 되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중 작업에 필요한 여러 개의 통합 문서를 한 화면에 표시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는데 창 나누기는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 한 시트에 데이터가 많을 때 얘네를 사용하는 거죠. 자, 틀고정도 마찬가지로 창 나누기랑 비슷한 어떤 그런 데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창 나누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요놈을 딱 찍어주고요. 우리 보기에 가서 여기 보면 이놈이 창 나누기일 거예요. 그래서 창 나누기를 누르게 되면 데이터가 많을 경우 위아래에 있는 것을 비교할 때 쓰는 거죠. 자, 얘는 하나 시트에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얘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틀고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틀고정, 여기 딱 찍고 틀고정 딱 찍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레코드가 많거나 아니면 필드가 많을 경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고정 취소.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페이지 나누기. 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페이지 나누기가 얘인가요? 이렇게 하게 되면 페이지 나누는 걸 미리 보는 것 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예요? 여러 통합 문서, 여러 개의 엑셀 파일을 열어서 우리가 사용할 때 쓰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도 엑셀 파일이 있으면 하나 열어보시는데요. 아무거나 하나 열어서 이렇게 지금 엑셀 파일이 2개가 열려 있어요. 이게 2개가 열려 있을 때 2개를 다 보고 싶다.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모두 정렬입니다. 그래서 모두 정렬 새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문서를 2개 다 열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창 정렬에 모두 정렬을 이용을 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옵션에서 지금 여기 창에 보시면은 여기에 정렬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모두 정렬 이걸 이용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 창 정렬 기능을 이용한다. 용어가 약간 좀 다르긴 한데요. 그게 그거죠. 다음 중 엑셀의 틀 고정에 대한 설명 금방 봤죠? 화면에 표시되는 틀 고정 형태는 인쇄 시에 인쇄되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틀 고정 구분선의 위치는 지우고 새로 만들기 전에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변경할 수 없다 그랬어요. 틀 고정은 그렇죠. 대신에 창 나누기는 가능하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저장을 따로 이렇게 좀 만들겠습니다. 요거 매크로 통합 문서로 해가지고 저장을 좀 해놓고 여러분들 올려드려야 되니까 자, 요 노름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우리 창 나누기를 이용을 하면 얘네가 조정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신에 얘네 더블 클릭하면 지워지는 거 아시죠? 근데 틀 고정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틀 고정은 얘네는 조정이 안 돼요. 그지? 응? 그렇기 때문에 다 취소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틀 고정을 수행하면 쉘 포인터의 왼쪽과 위쪽, 그쵸? 왼쪽 위, 대각선 위에 고정하고자 하는 행에 그 다음에 아래쪽 열에 오른쪽 쉘 포인터를 놓고 틀 고정을 수행해야 된다. 맞는 거고요. 틀 고정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나중에 복구할 수 있도록 모든 창의 현재 레이아웃 작업을 영역으로 저장한다. 이거는 창 부분이 아니라 작업 영역 저장이죠. 내가 지금 작업 영역을 어떤 식으로 뭐 창을 여러 개 열어놓고 했단 말이에요. 창을 쪼개놓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영역을 저장해 놓는 거는 뭐예요? 예, 작업 영역 저장 옵션 기능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다음 중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VBA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것도 좀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노라고 하는 변수가 있네요. 노라고 하는 거 넘버인가 봐요. 변수가 0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sum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얘도 0부터 시작이에요. 자, do while 그 다음에 loop예요.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조건이 맞을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즉 이 넘버예요. 노가 아니라 넘버입니다. 넘버 변수가 10 이하일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맞겠죠? 10이 될 때까지. 요 조건이 맞을 때까지. 예? 자, 우선은 0이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sum에다가 넘버를 더해요. 그러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0 더하겠죠? 밑으로 내려왔더니 넘버가 1로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서 봤더니 얘가 아직 10이 안 됐어.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 더하게 되겠죠. 이렇게 더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얘랑 얘랑 또 더하게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 1이 나온 거야.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노가 또 하나 또 증가해서 2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빙빙빙빙빙빙빙빙 돌게 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될까요? 맨 마지막에 이거는 뭐 사실 검토를 해보지 않아도 다 알 수가 있어요. 넘버라고 하는 변수가 10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10이 될 때까지 10이 되면 밑으로 내려가서 10을 더하고 그죠? 10을 더하고 넘버가 11이 됐을 때 여기서는 이게 만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끝나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10까지 모든 값이 더해지게 됩니다. 얘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것도 보니까 넘버라고 하는 애와 sum이라고 하는 애 있고요. 이번에는 do loop while문을 썼어요. 똑같아요. while loop나 do loop while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반복 기준점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네요. 넘버가 10 이하일 때까지 반복이에요. 10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0까지 돌아가겠죠.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요. 자, do while loop예요. 근데 10 미만까지래요. 부등호가 우선 틀렸네요. 문제가 굉장히 쉽다, 그죠? 미만이라고 하는 거는 10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1에서부터 1이 아니죠. 0부터 어디까지? 9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얘는 실질적으로 어때요? 여기서 우리 마지막 값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넘버가 8까지 된 거야. 자, 8이 됐어요. 자, 넘버가 8이 돼서 위로 올라왔어. 8이 돼갖고.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넘버가 8을 여기다가 sum 해가지고 8을 더해줬어요. 좋아요. 밑으로 내려갔더니 넘버가 9로 변했어요. 9로 변했어요. 그래서 올라갔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9까지 가니까 아직 10 미만이니까 내려가가지고 더하기 또 9가 처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10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어때요? 만족하지 않죠. 10 미만 10 이렇게 하면 이거는 거짓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0이 넘어가지 못하고 9까지만 더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잘못된 거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코딩을 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익숙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부등호를 잘 보시면 쉬워요. 자, 이번에는 for next 문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한대요. 1부터 10까지요. 그리고 얘네를 더한대요. 누적 합계예요. 10까지잖아요. 10이 포함됐네요. 1부터 10까지 다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장황하게 돼 있는데 사실 부등호만 딱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또 차트 문제네요. 차트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어요. 자, 아래 워크시트 표와 데이터를 이용한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 4분기부터 4, 4분기까지 있고 영업 1팀, 영업 2팀까지 있습니다. 자, 볼게요. 표 전체를 원본으로 사용했다.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들어있고요. 영업 1, 2팀 해가지고 값이 모두 다 표시가 됐네요. 자, 분기가 데이터 계열로 사용하고 있다 그랬는데 데이터 계열이 아니라 얘는 축 항목으로 계산이 된 거예요.
계열이 바로 누구냐면 법리의 애들을, 법리의 각각 하나를 각각의 계열이라고 해요. 영업 1팀 계열, 영업 2팀 계열. 얘는 가로축 항목이에요. 한번 우리 만들어 볼까요? 제가 입력을 해놨어요. 자, 소스 나와라. 마지막 40번 문제예요. 자, 범위, 그 다음에 삽입, 세로 막대형이 아니라 꺾은 선형이군요. 꺾은 선형에서 딱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겠죠. 차트 모양이 좀 다르냐? 축이 이게 세로 값이 좀 달라서 그런가? 이래서 좀 줄여볼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나왔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요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오른쪽 여기에서 데이터 선택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여기 나와요. 얘네가 지금 뭐예요? 법례 항목 계열. 바로 계열이 영업 1팀, 2팀이고요. 가로 항목 축 레이블이, 가로축 레이블이 바로 분기가 되는 겁니다. 가로축 레이블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법례 각각 하나하나를 우리 계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계열 중에 하나하나, 요걸 각각을 계열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하나를. 아셨죠? 계열들을 구성하는 요소. 얘는 가로축 항목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어서 3과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내용들이 한 2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한 문제 한 문제 틀리는 걸 줄여가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늘리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고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가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